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대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소고널리티와 올소고널 프로젝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A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아니더라도 A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한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어떤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이면 좋은 점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경우에 아이겐밸류가 대각선에 있는 성분 그대로 되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매트릭스 A가 다이아고널라이즈블 하다는 얘기는 그 매트릭스 A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와 또 다른 매트릭스 C를 사용해서 디컴포지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를 C, D, C 인버스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C와 D를 구하는, 그래서 구해지면 그때 A는 다이아고널라이즈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겐벡터들의 아이겐벡터를 칼럼 벡터로 가지는 매트릭스가 되고요. D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입니다. 이때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은 다 아이겐밸류이고 이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블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A가 만약에 n개의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매트릭스 A는 다이아고널라이즈블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는 케이스를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이겐밸류를 몇 개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아이겐밸류가 어떤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를 가지는지가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이겐밸류 람다가 주어지면 그 람다의 아이겐 스페이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람다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우리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 때 어떤 지오메트릭한 프로퍼티 또는 지오메트릭한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연습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그때 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항상 알제브릭 멀티플리시티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올소고널 프로젝션 또는 어프락시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형대수 처음 시간, 이번 학기 첫 시간을 기억을 해보시면 어느덧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왔는데요. 선형대수라는 과목은 크게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매트릭스 이퀘이션.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 매트릭스 이퀘이션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AX 이퀄 람다 X와 같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AX 이퀄 B를 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almost라고 되어 있죠. AX 이퀄 B의 솔루션 X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솔루션에 가장 근접한 어프락시메이션을 구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마지막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2시간 동안에는 이 마지막 해를 구하되 근사하는 회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에 오긴 했지만 이 세 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 유형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물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과 이 세 번째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선행대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행대수의 개념을 다른 공학적인, 특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문제에 적용할 때는 이 세 번째 문제 유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observe 또는 measure, 측정을 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얻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현실에서 얻는 데이터는 노이즈도 많고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해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x equal b라는 형태의 또는 ax equal lambda x라는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이론적으로 완전한 케이스에는 해도 구할 수 있고 아이겐밸류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측정한 또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얻은 또는 샘플링한 데이터는 불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거나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평면에 우리가 어떤 존재한다고 알려진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는데요. 그 데이터는 노이즈에 의해서 이 평면에서 약간 떨어진 점에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이 x는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x를 우리가 원래 평면 위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평면을 스팬하는 두 개 벡터 u와 v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x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x는 이 평면에 존재하면은 u와 v가 그 평면을 스팬하기 때문에 그 u와 v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u 플러스 bv 이퀄 x와 같은 이런 형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어떤 a와 b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x가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와 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또는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은 이런 류의 불완전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이 근사하는 가장 이걸 잘 만족하는 해를 구할 것이냐?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closest point 이 x와 이 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이 x와 가장 가까운 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최단거리 포인트를 구하는 것은 이 점을 예를 들면 이 평면에 사형을 내리죠. 그래서 수선을 내립니다. 그렇죠? 수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프로젝션을 내려서 수직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이 x를 이 평면 또는 어떤 한 서브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내리고 싶은 건데 이 프로젝션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이스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을 빠른 시간 안에 리마인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orthogonality, 즉 수선을 내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수선이라는 게 수직을 만족시켜야 되죠. 근데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닷 프로덕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적이 이퀄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닷 프로덕트 내적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n차원 벡터 두 개의 내적은 엘리먼트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example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내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닷 프로덕트는 여러 가지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데요. x.y는 x와 y는 닷 프로덕트는 y와 x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벡터를 더한 다음에 g를 닷 프로덕트 하면은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좋은 성질을 많이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닷 프로덕트 취하면 자기 자신의 크기가 나오죠. 엘리먼트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크기가 나오니까 x와 x를 닷 프로덕트를 하면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닷 프로덕트는 당연히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그래서 크기가 나오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오고, 이게 0이면 자기 자신이 0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시겠지만 내적이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의 벡터가 반드시 0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적이 0인 거는 서로 수직이면 0이죠. 그렇죠? 자, 이 성질을 우리가 다음에 잘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닷 프로덕트와 랭스는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크기, 놈이라고 하죠.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덧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피타고리안 정리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 임의의 벡터의 x 성분, y 성분을 생각한다고 치면 그 성분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취하면 이제 이 벡터의 크기가 나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와 닷 프로덕트는 밀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임의의 두 벡터, 예를 들면 여기에 x, 여기 y 두 벡터가 있으면 이 임의의 두 벡터의 거리를 구해라. 이 거리라는 게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라는 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y에서 x로 가는 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두 벡터의 디스턴스, 거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x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닷 프로덕트와 이 랭스, 디스턴스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산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개념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닷 프로덕트는 결국 어떤 벡터의 크기를 주거나,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의 닷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그 벡터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 사이의 거리, 즉 디퍼런스 벡터의 크기죠. 거리를 이제 정의해 줍니다. 물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선형 공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벡터의 크기나 거리의 개념이 바로 닷 프로덕트와 연결되고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선형의 세계 또는 이제 이 리니어한 스페이스에서 거리를 디파인 한다는 얘기는 매트릭을 디파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매트릭을 우리가 닷 프로덕트 형태로 줄 수 있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닛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이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단위 벡터 E1, E2, E3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의의 벡터 x를 유닛 벡터로 만들려면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2차원 벡터 x를 유닛 벡터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올소고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리마인드 해보면, 두 개의 벡터가 올소고날, 즉 서로 수직이다 또는 이제 퍼펜디큘러, 서로 이제 90도 각도로 직각이다 라는 이야기는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제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죠. 내적이 제로면 두 벡터는 수직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피타고리안 티어렘이나 아니면 코사인 정리, 코사인 법칙에서 잘 맞는데요. 코사인 법칙을 먼저 보면 여기 x와 y 벡터가 있는데, 이 x, y의 디퍼런스 벡터의 크기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알파죠. 그래서 두 벡터의 각도. 근데 이게 수직이란 얘기는 알파가 90도니까 얘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날아가면 얘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y의 디퍼런스 벡터의 크기가 두 개의 벡터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 피타고리안 티어럼에 의해서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전개해보면 x 닷 프로덕트 y가 제로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벡터의 닷 프로덕트가 제로가 된다.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고요.
결국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제로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계속 이용할 텐데요. 어떤 벡터를 주고 이 벡터의 수직인 모든 벡터를 구해라. 자, 이 어떤 한 벡터의 수직인 모든 벡터를 구해라. 물론 이제 이 벡터가 R3 3차원 공간에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인데 이 특정 V에 수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임의의 벡터 x가 있으면 이 임의의 벡터의 수직인 모든 벡터의 집합은 이 평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직인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어떻게 보면 스팬하는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구하는 게 이제 결국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직이 돼야 되니까 어떤 임의의 벡터 x가 이 v의 수직이 돼야 되니까 x와 v의 내적은 제로가 된다. 이 이제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x와 v의 내적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풀면 이렇게 되죠.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x3 이퀄 제로.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자,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x3 이퀄 제로. 얘는 평면 방정식이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파라메트릭 벡터 폼이라는 걸로 쓰면 x1은 마이너스 x2 플러스 x3가 되고 이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만족하는 공간, 즉 해공간이죠. 그 해공간은 결국 이 두 개의 벡터로 스팬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0, 1, 마이너스 1,0 이 두 개의 벡터가 이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형성하는 솔루션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벡터하고 이 V라는 벡터 1, 1, 마이너스 1 하고 관계를 보면 다 수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한 벡터의 R3 공간에서 어떤 한 벡터의 수직인 모든 벡터의 공간은 바로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되는 평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또 다른 문제로 V와 W 두 개를 주고 이 두 개의 동시에 수직인 모든 벡터를 구해라. 자, 우선 이 두 개의 벡터를 보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다시 봤던 것처럼 임의의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V와 W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모든 벡터를 구해라. 자,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다. 근데 그럼 이 두 벡터는 서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니까 평면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V와 W는 이 평면의 모든 수직인 모든 벡터는 요게 수직인 요 어떤 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수직인.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라인을 우리가 스팬하는 벡터 하나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개의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퀘이션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V하고도 내적이 제로가 돼야 되고 W하고도 내적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1, x2, x3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문제죠.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매트릭스 폼으로 쓰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리듀스 로그 에실론 폼으로 바꾸면 당연히 그걸 만족하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 로그 에실론 폼을 바꿨더니 얘가 피봇 형태가 피봇 형태죠. 그래서 이 x2가 뭐가 되나요?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따라서 이거를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가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그때의 베이시스 벡터는 마이너스 1,1,0이 된다. 자, 제가 이거 지금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서형대수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제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지만 그 내용들을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 하나로 스팬되는 공간은 바로 라인이죠. 그래서 그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는 뭐가 된다? 이 V와 W의 동시에 수직인
그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올소고널리티를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이 theorem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벡터셋, 그러니까 v1, v2, vm, rn 공간에서 이 벡터들의 모두 수직인 그런 orthogonal한 벡터 셋을 구해라. 자,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까 여기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셋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v와 이 w를 로우로 쓰고 이렇게 리더스 로우 에슬론 폼을 만들었죠. 그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개의 동시에 수직이어야 되니까 x1, x2, x3라는 이 솔루션 벡터는 내적해서 제로가 돼야 된다는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고 그 내적이라는 게 결국은 이 벡터 두 개를 로우로 바꿔서 x를 여기다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v1부터 v2, vm까지 m개의 벡터가 있고 이 모든 벡터의 수직인 벡터들의 집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 조건으로부터 수직이라는 조건을 모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x는 v1과의 내적도 제로여야 되고 v2과의 내적도 제로여야 되고 vm과의 내적도 제로여야 됩니다. 이걸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v1 트랜스포즈를 로우로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v1은 칼럼 벡터인데 우리가 x랑 내적을 해야 되니까 v1 트랜스포즈를 해서 로우 벡터 형태로 씁니다. 그러면 이 로우 벡터와 이 x 칼럼 벡터를 이렇게 곱하면 내적이 되죠. 그래서 v1 내적 x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제로고 얘도 제로고 다 제로니까 v1부터 vm까지를 트랜스포즈해서 로우로 쓰고 그때 그 매트릭스 이렇게 쓴 요 매트릭스를 우리가 리더스 로우 에슬론 폼으로 바꿔서 뭘 구하나요? 모든 솔루션을 구하죠. 근데 그 모든 솔루션은 x는 결국 요 매트릭스의 뭔가요? 널 스페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널 스페이스가 된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요 임포턴트한 파트를 보면 v1부터 vm까지의 모든 벡터의 수직인 벡터 셋을 구해라. 스페이스를 구해라. 그 스페이스는 뭐다? v1부터 v2까지를 트랜스포즈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요 매트릭스의 리듀스 로우 에슬론 폼을 만든 다음에 그거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우리가 모든 m개의 벡터의 모두 수직인 스페이스는 바로 이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여러분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닷 프로덕트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봤고요. 이 닷 프로덕트는 어떤 벡터의 길이 또는 두 벡터의 디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벡터가 올소고널이라는 얘기는 내적해서 제로다. 그래서 우리가 m개의 벡터의 모두 수직인 orthogonal한 벡터의 셋을 구해라 라고 하면 각각을 로우 벡터로 트랜스포즈해서 만든 다음 이거 여기다가 x를 내접치해서 다 제로를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이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